이제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인 여름이 지나 가을이 금방 찾아올 겁니다. 이제 막 더워지고 있고 아직 한여름도 오지 않았는데 무슨 벌써 가을 이야기냐고요? 아니, 금방 온다니까요.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가격은 끝없이 올라만 가고 있어서 작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전세 대란이 다시 재현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알고 있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음에도 해결책은 마땅히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세시장 불안의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워낙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잡하게 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처방을 딱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현재 전세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이번 주에도 올랐습니다. 체감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실제 전세를 구하러 다니시면 매주 오름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한 주, 아니 몇 주 오르고 좀 내렸다가 다시 오르고 하면 문제가 조금 덜 되겠지만 이 전세값이 2019년 7월 첫째 주부터 무려 104주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상승했습니다. 이는 최근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한 데이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매물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매 물건 조사와 분석을 위해 여러 부동산과 접촉을 해보면 전세는 현재 없다, 내놓으면 바로 나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전세가 귀하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호갱노노를 주로 이용하지만 아실 사이트도 유명하죠. 이 업체의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불과 2달 사이 23,000건에서 2만 건으로 12%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각 동네별로 보면 이 감소세는 더욱 높고 뚜렷합니다. 또한 전세 공급 부족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부동산원의 서울 전세 수급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몇 주째 100을 초과한 수치를 유지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최근 상황이 수요에 비해 전세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최근 전세 시장이 불안한 것일까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합쳐진 결과입니다. 우선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은 입주 물량 부족입니다.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 매물도 많아져서 전세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현재 부족한 상황이므로 수급이 꼬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 입주 물량이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고 올해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입주 물량에 따라서 전세 수급은 가장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3천여 가구로 지난해 하반기 2만 2천여 가구에 비해 1만 가구 이상 적습니다. 전세 가능 물량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전세 시장은 지난해보다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청약 대기 수요가 있습니다. 사전 청약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노리는 예비 청약자들은 당연히 주택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우선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으로 전세 수요가 한꺼번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는 전세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전세 시장에 부담을 더하는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 요인은 임대차 3법입니다. 이제 다들 아시죠? 물론 임대차 3법의 의도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명분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부작용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부작용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전세시장의 불안입니다. 작년 7월 시행한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계약이 아니라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상승률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들은 어떻게든 신규로 계약을 하고 싶겠죠. 이로 인해 상한선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새로 전세를 계약하는 집주인들이 가격을 대폭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세금을 조금밖에 못 올리게 해놓았으니 미래의 상승분까지 미리 받아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전세의 이중가격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전세값 상승의 한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초저금리 상태와 여러가지 세금 부담의 증가에 따른 월세의 가속화가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네 번째 요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의 증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전세의 월세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해 5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에서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는 전체의 2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올해 5월까지 전월세 거래 중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34%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전세 비율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차이는 임대차법 시행 여부입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차법 시행 후에 전세 거래 비중이 줄고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인가요? 집주인들의 실거주 의무를 강화한 것도 전세 매물 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들이 신축 아파트에 우선 입주하며 전 월세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8.2 대책을 통해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에 2년 실거주 의무를 추가했습니다. 2020년 6.17 대책을 통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에 대해 6개월 내에 전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세 수급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대책들입니다. 추가로 최근 재건축 이주 수요가 가세하면서 전세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곳의 전세값은 매우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인근 지역으로 전세난이 번지면서 근처 동네까지 전세값을 밀어올려 버렸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해결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전세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 불안 요소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2020년 1119 대책을 통해 내놓은 전세 공급 대책도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 일정도 사실상 불투명해서 공급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제일 좋은 것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지만 어디 집이 뚝딱 지어집니까? 단기간 공급을 늘리는데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난을 부채질하는 실거주 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게 그나마 현재 전세 시장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현재
공급 부족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와 전월세 상한제의 계속된 진통, 청약대기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난을 해결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급은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 문제에서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주 의무 부분을 완화해주는 형태로 시장의 재고주택들이 전월세 시장에 원활하게 나올 수 있게 유도해야 합니다. 청약 대기 수요의 경우 지역 우선 요건을 완화해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계속 완화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것이 그나마 직접적인 해결책이고 방법의 실마리입니다. 그리고 전세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규제도 역시 완화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세 부담이 강화되면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또다시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이 한 단계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임대차 3법과 세 부담 강화 등으로 전세 시장이 계속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도 단기간에 전세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규 매물은 공급할 수 없으니 매물을 순환시키려면 전세 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조금이라도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아직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 모두 준비를 잘 하시고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각자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